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클라우드 생활 오늘 네 번째 웨비나입니다. 오늘 네 번째 웨비나 진행 맡게 될 토크IT의 지식PD 고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게스트이신 한국 오라클의 홍정기 상무님 지금 줌으로 오늘 외부에서 접속하셨습니다. 네, 홍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예, 외부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홍 상무님 바쁘신가 봐요, 요즘? 상황이 상황인지라 지금 이렇게 재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홍 상무님 오늘 첫 번째 세션은 어떤 주제입니까? 사실 그 클라우드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보안이고요. 그 다음에 보안이라는 질문을 떠올리면, 이걸 마치 우리가 가전제품 뭐 할 때 KS 규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안에도 인증이라는 일종의 KS 규격이 있는데, 이 클라우드는 과연 KS 규격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떠올리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 꼭지로서 오라클 클라우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강한 보안 인증에 대해서 서머리로 이그제큐티브 레벨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먼저 이렇게 소중한 시간 아침에 내주신 그 참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고요. 두 가지 설문 다 정답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업종을 불문하고 지금 뭐 국방산업이 됐건 금융업이 됐건 제조업이 됐건 인증은 꼭 필요한 그런 프리레퀴지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장표를 넘겨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작에 앞서서 이게 지금 오늘 현재 오라클 클라우드, 저희 OCI라고 부릅니다.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OCI 이렇게 부르는데 저희는 오라클 클라우드가 전 세계에 어떻게 리전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보여준 건데 약 30개 정도 리전을 보유하고 있고요. 대한민국에는 지금 서울 리전, 춘천 리전 두 군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달 제가 정말 확장세가 좀 크거든요. 그래서 매달 한 리전을 마치 이렇게 레고 블록을 찍어내듯이 한 리전 매달 하나씩 지금 오픈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 이런 리전들 오픈함에 있어서 인증이 필수 불가결하죠. 그래서 인증을 한번 제가 이렇게 좀 보시기 쉽게 한번 이렇게 좀 만들어 봤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줄이 글로벌 인증입니다. 전 세계 글로벌, 사건, 사쿠, ISO, CSA 등등이 있고요. 다음에 두 번째가 나라 정부들이 주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저희 DOD, 그러니까 국방부, 페드램프, 제일 유명한 게 페드램프죠. 아무래도 페드램프가 제일 유명하고 뭐 G클라우드 등등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심 있는 게 그러면요, 예, 상무님, 예, 국내 기업이 요새는 국내 기업도 많이 글로벌로 비즈니스를 많이 하니까 예, 오라클 OCI를 사용하게 되면 이미 예, 오라클이 획득한 이 주요 예. 국제 인증으로 인해 가지고 해외로 진출할 때 뭔가 페이버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게 다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PD님. 이거 산업별 인증이거든요. 보면 히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그 스타트업이 미국이나 동남아시아 의료업에 진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쪽에서 히파 인증 있으세요?라고 물어볼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신용카드나 아니면 우리나라 핀테크가 나라 가면 거기서 물어볼 거예요. PCI DSS 있으세요? 이런 걸 물어볼 겁니다. 그다음에 저펜도 FIEC가 있고요. 그래서 산업군 인증이 그래서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마지막에 이제 지역별 인증이죠. 그래서 유럽의 GDPR, 그다음에 독일의 C5, 아주 까탈스러운 C5, 캐나다의 피페타 등등이 있습니다. 예. 자, 그걸 한번 도표를 만들어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도표에 아무래도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인증이 페드램프입니다. 그래서 페드램프도 하이가 있고 미디움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저희는 뭐 당연히 그 중에서 제일 강한 페드램프 하이를 획득을 했고요. 그 다음에 SOC 인증이 있습니다. SOC 인증이 1, 2, 3가 있는데 저희는 0이다, 1, 2, 3 다 획득했고, 그다음 ISO 27, 소위 ISO 27000 시리즈라고 얘기하는 001, 017, 018 이런 시리즈를 다 갖고 있고 PCI, 히팟 등등등등등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아서 엄청 많네요. 저는 사실 이거 뭐 인증할 때 요새 나온 것좀 GDPR만 생각했는데 엄청 많군요. 그게 유서가 왜 깊네요. 그러냐면 그 인증이란 것이 또. 그게 왜 그러냐면 X축, Y축이 있는데 X축은 산업군이 봐요. 산업군이 보는 인증이 있고요. Y축은 다른 나라 인증 모르겠고 우리나라 인증 있어? 라고 또 각 나라별로 봐요. 그래서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래요? 그럼 대한민국에는 뭐가 있어요? 예, 이렇게 좀 1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그 서울 리전, 뭐 춘천 리전이 있는데 쭉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일 유명한 게 우리나라 키사가 인증하는 ISMS죠. 그래서 ISMS 인증, 그 다음에 아까 그 금융 많이 질문 주셨는데 금융보안원이 또 이렇게 서비스 가이드에 의해서
금융을 오센티케이션 해주죠. 그래서 금융보안원 거, PCI, 히파 뭐 등등등등등 있습니다. 예. 네. 예, 요 장표는 요 세미나 끝나고 배포가 될 거니까요. 뭐 라이트 다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있습니다. 여기 장표에 나와 있는 요 인증을 오라클 OCI가 다 획득한 겁니까? 정확히 이 모듈을 표현하면 다? OCI 중에서도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아, 네. 예, 예,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다 얘기하기는 좀 시간이 음. 걸려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 하나 찾아보면 아무래도 제일 유명한 게 그 키사야 ISM 한국 인터넷진흥원의 ISMS 인증 있죠. 좀 따끈따끈하게 5월 27일 날 저희가 저기 인증을 획득했고 여기 3년 갑니다. 3년 동안 그 인증이 밸리드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신문에서도 이렇게 좀 기사가 이렇게 났는데 이건 나중에 저희 공유 드리겠습니다. 신문 기사. 그 다음에 또 관심 궁금한 있는 게 게요. 예, 저 전무님, 이게 오라클 OCI가 요 ISMS 인증을 받았는데 다른 글로벌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도 있지 않습니까? 뭐 예, 예, 구글이라든지 MS라든지 AWS라든지 그런 것들은 예, 지금 예. ISM 인증 상태가 어떻습니까? 국내에서. 글로벌 기업들 지금 말씀하신 A사, M사, 네, A사, M사 공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음. 밴더마다 조금 다릅니다. 근데 제가 못 갖고 있는 밴더 말씀드리긴 좀 그러니까 어쨌든 좀 전에 말씀하신 곳은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개인 신용 정보 이게 중요한데요. 금융권에서는 드디어 금융위원회가 2019년 1월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말 민감 정보, 주민번호, 뭐 계좌 정보를 클라우드에 올릴 수 있냐 없냐를 법적으로 논쟁이 많았어요. 근데 드디어 금융위원회가 결단 내려서 그 민감한 계좌 정보나 주민번호 정보를 클라우드 써도 된다. 그리고 그 클라우드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써도 된다. 프라이빗이 아닙니다. 퍼블릭 클라우드입니다. 퍼블릭 클라우드, 저희로 치면 이제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OCI가 됩니다만 OCI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에 올려도 된다라고 금융위원회가 유권 해석을 했고 그 가이드를 냈죠. 그래서 그게 개인정보, 고유식별 정보가 되겠습니다만 그걸 이제 올릴 수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런 가이드를 발간을 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금융위원회, 금융보안원 분들이 이제 종종 개정판을 냅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개인정보, 신용정보 등등을 퍼블릭 클라우드에 올릴 수 있다라는 것이 핵심이 되겠고요. 네. 그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그 순서는 이렇게 금융권이 1, 2, 3, 4, 5, 6, 7, 8 해가지고 쭉 진행을 하시는데 물론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진행하시는 요 순서입니다. 그런데 요 중에서 금융사가 직접 하실 수 없는 곳이 있어요. 여기 3번이다, 3번. CSP,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되겠죠.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평가입니다. 이 평가는 사실은 금융사가 직접 하기 조금은 좀 그런 게 이게 141개 항목이거든요. 그런데 141개가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져요. 관리적 항목, 물리적 항목, 기술적 항목으로 나눠지는데 이거는 정말 이 뭐라 그러나 오디팅 업무만 10년, 20년 한 분들이 오디팅하는 게 아무래도 조금 이펙티브합니다. 그래서 금융사들이 금융보안원에게 금보원이라고 부르죠. 흔히 금보원에게 이거를 좀 의뢰를 합니다. 그럼 금보원이 그거를 저희 같은 CSP를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고객사 이름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 뭐 여러 은행, 뭐 증권사 뭐 해가지고 여러 금융사에게 저희가 쭉 그 금융보안원과 함께 CSP 안정성 평가를 성공적으로 깨끗하게 저희가 그 패스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융사들이 개인정보, 신용정보를 퍼블릭 클라우드에 올리심에 있어서 전혀 꺼리낌 없이 왜 법적으로도 이렇게 문제가 없죠. 금융위원회가 된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금융보안원이 그걸 평가한 사례가 있냐? 저는 많습니다. 네. 이 많은 사례를 통해서 이미 프루븐 됐기 때문에 안심하고 금융사가 민감한 정보를 퍼블릭 클라우드에 올리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그 CSP 안정성 평가 그 141개 항목에 대한 결과를 나중에 고객이 뭐 보고 싶다 하면 그것도 공유도 하십니까? 그거 법률상으로는 조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카피라이트이 있거든요. 소유권은 그 은행이나 그 금융사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죄송합니다. 그 법률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
그걸 원하시는 금융사는 그 꺼리낌 없이 금융보안원에 요청하시면 돼요. 금융보안원에게 뭐 저희가 좀 평가받고 싶은 이게 할 수 있나요라고 얘기하시면 금융보안원이 법적으로 리플라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요 마지막 두 개 장표 남았습니다만 이게 왜 그럼 저희가 매우 깨끗하게 통과가 됐냐면 저희가 미국 시애틀에 본사가 있습니다만 미국 시애틀에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게 8개 단계입니다만 시큐리티를 컬처 everything from security입니다. 그래서 security founded cloud입니다. 그래서 security initiated cloud, security에 대한 컬처, security의 마인드셋을 플래닝, 디자인, 코드 리뷰, 테스팅, 레디, 뭐 디플로이, 오퍼레이션 모니터까지 8단계까지 완전히 저희가 시큐리티, 제가 제너레이션 2, 젠 2, 2세대 클라우드라고 합니다만 2세대 클라우드 특징이 시큐리티 클라우드입니다. 그래서 시큐리티를 매우 타이틀리 인테그레이션 해가지고 진행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혹시라도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이라고 그랬죠. 요 세 가지 관점에서 오라클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지금 여기 요 카테고리들에서 하나하나 요게 지금 URL 여기 나와 있는데 나중에 장표 이거 드릴 겁니다. 이거 URL 장표에서 하나하나 다 이거 들어가서 클릭해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장표는 요걸로 제가 참조를 드리고 이상 제가 준비한 장표는 제가 시간이 조금 넘게 써서 죄송합니다만 이상 제 발표는 여기까지가 네, 상무님 저 되겠습니다. 하나만 예. 질문할게요. 예. 지금 여러 인증을 하면 여러 심사위원들이 심사했을 텐데 예. 나중에 어떤 심사평이라든지 뭐 심사 소감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신다면 반응들을. 조금 네, 감사합니다. 제가 좀 자랑인 것 같긴 한데 그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영어로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segregation of duty. 롤에 대한 구분이 잘 되어 있다는 거죠. 개발자가 운영에 참여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운영자가 개발 코드 봐서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segregation of duty, 그러니까 우리 뭐 차이니스 월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개발자에 대한 세그리게이션이 매우 잘 돼 있다, 세밀하게. 이게 첫 번째 잘 돼 있다는 피드백이었고요. SOD, segregation of duty였고요. 두 번째 피드백이 least privilege입니다. least privilege. 우리 뭐 유닉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닉스는 슈퍼유저, 루트가 모든 걸 손볼 수가 있어요. 왕이죠, 왕, 슈퍼유저가. 네, 맞아. 문자 그대로 슈퍼왕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안 돼요, 클라우드에서. 그래서 저희는 least privilege입니다. least privilege. 딱 그거. 어떤 절대적인 권한을 최소화시킨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최소화, 극최소화입니다. 극최소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정말 오라클 클라우드 두 가지가 뭐 그분들 심사위원들은 10년, 20년 또 저희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다른 클라우드도 많이 받겠죠. 심사위원들이 네. 이 두 가지 세그리게이션 오브 듀티와 리스트 프로빌리지 이거는 정말 좀 차별화가 되는데요. 라고 저한테 피드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정말 리스트 프리빌리지 같은 것은 요즘 제로 트러스트란 말이 네, 많이 나오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 네네네네. 그런 거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네요. 정확하십니다. 제로 트러스트의 연장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상무님 오늘 또 예. 미팅 있으신데 또 예. 이렇게 외부에서 접속해 주셔서 고맙고요. 자, 오늘 그러면 사실 시간 좀 더 계시면 Q&A까지 할 텐데, 네. 예, Q&A는 나중에 올려주시면 다른 기회에 한번 하시고요. 슬랙창에다 올려주시면 뭐 정할 것도 있으니까 나중에 겟백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상무님 고맙습니다 오늘요. 예, 감사합니다, PD님. 자, 여러분 두 번째 세션 이제 한국어라카 정철진 부장님하고요. 실제로 OCI가 어떤 보안 이제 체계와 또 보안 솔루션들을 우리한테 제공할 수 있는지 이런 구체적인 얘기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